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불조의 이조 전문가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올라갈 컨텐츠인 불조의 불바다 계잡주 분석입니다. 오늘은 1편인데 일단 이게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쉽게 이겁니다. 이 종목은 도대체 왜 잡주가 되었나? 처음부터 잡주였나? 아니면은 빠져서 잡주가 됐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도대체 왜 바닥에서 주가가 못 오르나?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심층 분석을 토대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별 종목 분석이죠. 분석인데 이게 사실 계잡주라고 하는 거의 정의 자체가 사실 시가총액 1,000억 미만만 계잡주냐 아니면 주가가 동전으로 내려가면 계잡주냐 이런 각자 개인의 의견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잡주라고 하면은 일단 주가보다는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시총도 낮고 주가도 낮아서 진짜로 동전주이면은 그게 정말 최고의 계잡주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종목군들을 다루기에는 저도 일단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조금 그나마 잡주인데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나 주가 자체의 흐름은 좀 약간 양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억하고 있는 동전주 이러한 계잡주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불봤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잡주들이 한번 올라가면 또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원익홀딩스가 저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불바다처럼 진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약간 올라가면 미친 듯이 갈 만한 그렇지만 현재는 계잡주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의 의견이 아닙니다. 왜 이 주식은 못 올라가냐? 그래서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못 올라가고 올라가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이 만약에 잡주를 벗어나게 됐을 때 그 강도는 굉장히 셀 수도 있다라는 점은 꼭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편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건데 종목명은 탑머티리얼입니다. 이거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건데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2편, 3편, 4편은 웬만하면 시청자님들께서 그 커뮤니티 댓글에 올려주신 거를 바탕으로 종목 선정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목은 다시 돌아와서 탑 머티리얼인데 이게 우리가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LFP 관련주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맞는데 주가 보세요. 24년도 2월달 주봉인데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24년도 2월 19일 날 고점이 98,600원, 오늘 종가 22,800원. 종목은 만원대, 2만원대 깨졌다가 올라왔고요. 시가총액은 1857억입니다. 시총은 1857억. 과거에 24년도 2월 19일 날 고점이 98,600원이었습니다. 제가 녹화 시간이 밤이라서 어쨌든 1월 26일 월요일 기준 종가가 22,80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한 70% 넘게 빠진 것 같은데. 그쵸? 자,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의 이 정도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도 궁금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이 왜 도대체 빠질 수밖에 없었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일단은 사업 내용을 좀 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러한 2차 전지 생산 라인 전체를 수주해가지고 설치, 시운전, 교육 이런 거 컨설팅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통 공정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 들어보셨을 건데 일단 그런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매출이 85% 매출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네, 전국 사업을 하는데 전국 사업 매출은 10% 정도 전체 매출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사실 그래 이렇게 딱 내용만 들어보면은 2차 전지 약간 이런 생산 라인 쪽을 해서 뭐 이런 것들 하고 많이 하면은 괜찮은 회사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적을 보면 이 회사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적이 보시면은 언제부터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24년도에 적자였습니다. 2024년도 적자. 그 다음에 올해 25년 작년이죠. 또도 적자 예상. 자, 그럼 26년도는 글쎄 뭐예요? 일단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하죠. 일단 첫 번째로 이 기업이 공사가 주가 반등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실적입니다. 실적이 너무 안 나오고 그리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떠한 이걸 좀 키워서 볼까요? 보시면은 이 탑머티리얼이 어쨌든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때요? 주가는 아예 반등을 못했죠. 첫 번째 이유가 실적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LFP는 어디 갔어? 네, LFP 사업이 중이죠. 평택의 LFP 공장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26년 하반기부터 양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야, 그러면 만약에 LFP 탈중국 하는 흐름이 강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사실 뭐 핫머티리얼 계획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LFP 배터리 26년 하반기 양산, 그 다음에 NCM 3원계 배터리 26년 하반기 양산, 그다음에 그 외에 하이 망간계라고 해서 LMO랑 LMRO, LMNO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코발트를 안 쓰고 망간을 더 써가지고 쓰는 배터리라고 해서 이게 뭐 차세대 뭐 LFP를 뛰어넘을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건 27년 양산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이 하이만간계 배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단가 때문에 이게 될까 싶어요. 코발트를 안 쓰고 뭐 니켈 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리튬은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리튬 망간으로 해서 잘 만들면 좋겠지만 지금 보세요.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서 이거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두 번째.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부족한 건 뭡니까? 26년 하반기 양산하고 나서 오늘 하나 볼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긍정적인 회로를 그려보면은 탈중국하는 흐름이 강해져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LFP, ESS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지어지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하는 섹터들 잘 보시면은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요. 왜 이쪽은 이렇게 강할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포지션 자체가 너무 애매해요. 그렇다고 해서 ESS만 바라보기에는 그래 아니 ESS에 LFP 배터리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게 양산하기 시작하면은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현재 차전지는 로봇용 배터리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보면은 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지금 약간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고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LFP를 못 쓰고 여기에 아마 3원계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배터리 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로봇 시장 자체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이게 지금 LFP를 안 쓰고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으면 지금 탑머티리얼은 원래 옛날에도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LFP였거든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2차 전지 안에서 LFP가 독보적이다. 여기가 양산 시작하면은 돈 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로봇용 배터리에 열광하면서 주가 오르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안 쓴대요. 그나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LFP를 그나마 쓴다면 자유이동 로봇 이제 바퀴 달린 거 있죠. 그릇 수거 해가는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바퀴 달린 거에만 쓴다라는 거죠.
쓰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거나 아니면 배송 로봇이라거나 뭐 이런 거에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얘네들은 일단 가격 자체가 저가형이죠. 저가형 로봇이고 비싼 거는 얘네들이 비싸겠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비싸겠습니까? 얘네들이 비싸겠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값이면은 여기다가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거를 몇 대, 한두 대 파는 게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셀 3사랑 지금 이 NCM 배터리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탑머티리얼은 주가가 그냥 이틀 올랐는데 이 오르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는 왜? 기대감이죠. 자,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위험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이 되는 시점이 로봇 대중화 시점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탑머티리얼 주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지금 보세요. 쓸만한 데는 그나마 이제 저가형 로봇들. 핵심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인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출력이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리고 LFP가 무겁기 때문에 이 로봇에다가 무거운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더 낭비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배죠. 그러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이거?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도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대잡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과거 LFP 테마로 올랐는데 지금 LFP 였어? 물론 이 LFP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 오르겠죠. 이거 언젠데 이거 한참 남았습니다. 27년은 넘어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실적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으면은 올라가겠는데 실적 개선 여지도 단기간에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어떤 기대감이 들어왔냐. 지금 LFP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 캐파가 훨씬 클 것 같은데 여기서 굳이 LFP를 테마로 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물론 이러한 대잡주들이 여기서 테마를 타기 시작하면 무섭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불바타 대잡주 종목은 사실 이 FP 테마를 타도 과연 오를 수 있나 이러한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뭐 전고체나 다른 쪽으로 뭔가 모멘텀이 써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불바다 대잡주 종목은 탑 머티리얼이었는데 사실 이 로봇 모멘텀도 못 받고 그렇다고 실적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FP를 주로 사용하는 ESS 실적이 언제 나오냐? 27년도 넘어야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뭔가 다른 이슈가 안 나오면 힘들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만약에 아무리 이러한 소위 말하는 그 개잡주 종목이라고 해도요. 만약에 지금 저는 이 자리 딱 봅니다. 3만원. 자, 탑머티리얼은 저는 3만원을 봐요. 왜? 보시면은 상장하고 나서 여기에 한번 지지받았죠. 3만원짜리. 그러고 나서 주가 올랐다가 다시 3만원대에서 한번 튀어 올랐죠. 이게 바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건데 무너졌습니다. 여기서도 몇 번 시도를 했죠. 보시면은 3만원을 돌파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무너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뭐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원 위로 올라와야 여기까지는 올라와줘야 어떠한 뭔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에는 좀 답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답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좀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3만원 이상까지는 지켜보시고 3만원 이후에 강한 시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뭐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만약 3만원을 넣는다면 단기간에 어떤 테마가 붙었다라고 판단 테마가 있을 경우 비중 확대 또는 추격 매수도 가능하나 어떤 테마가 안 붙으면 오랜 기간 대잡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큰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 종목에 대한 분석이어서 이게 도움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 종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설명드렸고요. 개잡주가 못 올라가는 이유까지도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물론 탑머티리얼 주주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탑머티리얼에 못 가는 이유 대해서 분석해봤고요. 물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테마가 붙게 된다고 한다면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으나 3만원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것을 추천해 드리고, 그때부터 좀 따라가거나 비중 확대를 해보죠. 근데 만약에 3만원을 못 뚫으면 여기 적힌 것처럼 대잡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큰 종목이다. 다만 이러한 종목이 또 한번 가면 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뭐다? LFP 테마가 뭐가 나오거나 테마가 뭐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테마가 붙거나, 이거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불주호의 불바닥 개잡주 분석 1편 탑머티리얼이었고요. 왜 개잡주가 되었나, 처음부터 잡주였나, 이런 얘기들을 두서없이 좀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주호의 이호 전문가였고요. 불바닥 개잡주 분석 이 영상은 매주 화요일에 하나씩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